아무리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고는 하지만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일부 떨어지는 건 있지만 그 효과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서는 중증 질환으로서의 이행이 많이 이제 감소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백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신들이 처음 개발되었고 임상 시험을 할 때에는 가장 주요하게 본 임상 지표는 증상이 있는 질환의 발생을 얼마나 막아주냐였습니다. 그거는 중요했던 그 지표는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서 그러한 지표는 일부 감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뭐 이스라엘 같은 데서 환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중증으로의 이행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이제 또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뭔가 기전적으로 본다면 그 항체, 중항체를 좀 약간 이 변이 바이러스가 회피해서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네. T세포라는 좀 다른 요인이 이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중증도를 막아준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아까 이제 권 본부장님께서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백신이 전혀 듣지 않는 어떤 변이죠. 이런 것들은 상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떤 변이가 생기더라도 T세포를 완전히 도망가는 그런 변이주는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백신을 굉장히 가속화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백신의 효과. 앞서 영국과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봤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의 효능이 좀 떨어졌다 이런 보고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교수님? 네, 다시 한번 시청자분에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시청자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백신의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효과는 뭐냐 하면 걸리셔도 돌아가시거나 중환자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계속을 하면서 이런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와 중환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기전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하지만 중환자나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백신의 효과에 대한,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나라가 영국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데이터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도 2회 모두 접종할 경우에는 중환자를 막아주는 효과는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약 10% 정도씩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의 기존에 알려진 효과보다도 많이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사망자를 막아주고 중환자를 막아주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백신의 효과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네, 감염률은 좀 떨어뜨려주고 중환자나 또 사망에 이르기까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은 유지될 수 있도록 백신의 효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백신 맞은 사람이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부스터샷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원석 교수님. 네, 그게 꼭 델타 변이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까?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유지될까? 효과가 갈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앞서서 정재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전파를 차단하는 측면에서는 중항체가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높여주어야만 변이에 대해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또는 유증상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부스터샷이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델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필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고 조금 당겨지고 있는 것이죠. 또 돌파 감염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요? 네, 돌파 감염이 생긴다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던 백신의 효과 중에서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집단 면역의 측면에서는 좀 우려할 만한 것인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목표 또는 정부가 초기에 제시했던 목표가 전 국민이 충분한 양을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한 다음에 코로나19를 종식시키자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같은 70%의 국민을 접종을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진 채로 접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면역 수준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점점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자라는 이런 목표가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가지만 첨언을 좀 네네. 드리자면은요. 지금 뉴스에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는 것들이 이제 가끔 뉴스거리로 네, 맞습니다. 해외나 국내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거기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돌파 감염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보다는 돌파 감염이 일어난 대부분의 경우가 경증이었다. 아, 네. 저는 이런 데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좀 아까 정재영 교수님이 아까 이제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냐, 네. 중증으로 이행을 막아주는 것이냐. 네. 이런 면이 저는 좀 더 오히려 더 강조가 되는 면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